예, 한복에서 군복 스타일까지 취임 100일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은 국정 운영 스타일 못지않게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다양한 패션에 정치적 메시지를 담아냈던 박 대통령의 패션 정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전략 전문가시죠? 국제대 박선영 교수, 그리고 평론가계의 패셔니스타죠. 이기주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예, 우리 호국 영령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우리 삶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건데요. 조금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립현충원의 모습을 드러날 텐데요. 네. 오늘 6월 6일 현충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의상을 입고 현충원에 나타날까요? 두 분한테 한번 퀴즈를 조금 있으면 이제 아직 저희는 모릅니다. OX가 네. 점수 아직 저희는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네. 어떤 의상 입고 나오셨다면 더 좋았을까요? 제 소견으로는요, 블랙이나 무채색의 그레이 계열의 의상을 입고 올 것 같습니다. 네. 양장, 정장을 입는단 말이죠. 네, 약간 바지 정장이요. 바지 정장, 네. 무채색, 그레이 혹은 검은색에 네. 너무 높게 잡으시 하나를 탁 찍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저도 올블랙 깔맞춤 블랙 정장으로 입으실 것 같습니다. 깔맞춤 네. 블랙 정장을 엄숙한 분위기를 연출해야죠. 네. 한복은 어땠을까요? 오늘 같은 분위기에. 오늘은 한복보다는 아까 이기주 평론가가 말씀하셨듯이 깔맞춤의 블랙이나 그레이의 좀 약간 톤이 낮은 그레이의 무채색의 의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경건하면서도 엄숙한 네. 이미지를 좀 주고 싶을 그런 의상을 입을 것이다 이런 예측인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를 하는데 대개 한 54%에서 65%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대략 한 B학점 정도 주는 것 같아요. 네네. 예. 두 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 패션에 대해서 이제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A학점 이상을 주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방미 때 박 대통령의 패션은 컬러 정치의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평화의 유엔 네. 사무총장님을 만났을 때 녹색의 그린톤이라든지 블루 계열 같은 경우는 신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외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또 동선마다 이 박 대통령께서 이 패션의 그 의상이 계속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고도의 외교 전략도 보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미리 예고하셨듯이 문화 전도사의 역할도 충분히 하셨다고 보기 때문에 A학점 이상을 주고 싶습니다. 저도 네.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 점수는 국정 지지도보다 조금 더 줘서 A학점을 주고 싶거든요. 두 왜냐하면 분 다 A학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과유불급이거든요. 지나치면은 이제 못한데 좀 적당히 잘 입으세요. 그리고 네. 몇 년 전에 보면 일본에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있었는데 그분의 별명이 패션 테러리스트였어요. 네. 그래서 일본 내에서 심지어 패션 단체에서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게 입지 말아라. 국격 실추된다. 그래서 정말입니다. 그래서 네. 미유키 여사라고 있었죠. 그분의 네. 부인이 이제 우리나라의 윤사마를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옷도 윤사마처럼 입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네. 몇 년 전에 이제 지금 세상에 없지만 김정일 같은 경우 미국의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상 최악의 헤어스타일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정일 그래서 국방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뭐 지적도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나름의 좀 패션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제2부속실에서 그런 거 서포트해주는 인물이 잘 박근혜 대통령의 코드에 맞게 좀 접목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정치인에게 패션은 특히나 여성 정치인에게는 패션이 제2의 성명서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자신의 정치적 철학과 어떤 인사이트를 내세우는 기재로 작동하는데 그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잘 활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저 평론계 패셔니스타라고 소개 드렸습니까? 과찬이시고요. 옷을 잘 입으시잖아요. 우선 비주얼이 좋으시니까. 네. 뭐 오늘 계속 외적인 찬사가 오가. 이미지가 패션의 완성은 네. 얼굴이라고 하는데 네. 열심히 더 갈고 닦겠습니다. 근데 조금 굳이 허물 하나 잡자면 어디를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이렇게 죄송합니다. 너무 쿨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차가운 이미지가 이게 좀 이런 평론가로서는 좋은 PL이 될 수가 있겠지만 약간 감성 정치, 약간 평론도 따뜻함과 차가움이 함께 갈 수 있는
의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네. 넥타이 컬러라든지 아, 그렇군요. 그 박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는 패션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요. 네. 카리스마를 좀 드러낸다던가 네. 그런데 이 정치인에게 패션 정치가 좀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제 여성 정치인에게 패션은 상당히 중요한 코드죠. 그리고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 한 9년 전에 기민당 총재 됐을 때 독일 내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동독 출신 물리학자지 않습니까? 원래 그래서 네. 좀 세련된 것과는 좀 거리가 좀 있는데 동독 내에서 그런 얘기 있었어요. 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참모진보다 코디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만큼 옷을 입는데 센스는 없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렇군요. 아르헨티나의 이제 크리스티나 이제 페르난데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별명이 사치의 여왕입니다. 지나치게 옷을 많이 신경을 쓰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대통령의 어떤 장점을 부각시키거나 또 장점을 깎아먹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패션 정치의 원조격이라는 여성을 얘기할 땐 매들린 올브라이트를 뽑죠. 클린턴 네. 정부 때 국무장관을 했었는데 이분이 브로치가 한 200개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사담 후세인이 매들린 올브라이트를 보고 독사를 닮았다고 지적을 하자 며칠 뒤에 공식석상에서 그 뱀 모양의 브로치를 하고 나서 이제 한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만날 때는 햇볕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에서 그 세 가지 뾰족한 햇살 모양의 브로치를 하고 나섰어요. 네. 그래서 몇 년 뒤에는 퇴임하고 나서는 뭐 브로치 전시회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특히나 여성 정치인에게 패션이라는 기제는 자신의 어떤 철학은 물론이거니와 태도와 기분까지도 나타낼 수 있는 프로파간다의 수단입니다. 그런 네. 면에서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잘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도 어떤 대중의 지지,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라는 측면에서 연예인과 비슷한 데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정치인들 이 실력, 역량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만큼 이미지, 국민에게 주는 이미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패션, 정치인들의 패션도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패션도 능력인데요. 이미지 메이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남성과 달리 여성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 스타일이라든지 헤어 스타일이라든지 패션 스타일이라든지 색상 이미지에 따라서 정치적인 이미지를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패션이 굉장히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때 외적인 이미지와 초도 효과가 중요하듯이 외적인 이미지가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역 정치인들 가운데 옷 잘 입는 정치인, 좀 패셔니스타, 아까 뭐 이주 평론가 보고 그런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 하여튼 패션계에서 리더격 그런 사람을 패셔니스타라고 하는 네, 모양이에요. 네. 근데 정계의 어떤 패셔니스타를 한번 꼽아보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감히 이제 누구는 패셔니스타고 누구는 아니라고 아닌 이거를- 사람은 빼고 긴 그러니까 사람만. 그런 분을 조금 하기에는 조금 죄송스럽지만 일단은 저는 이 패셔니스타 같은 경우는 일단 비주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얼굴이라든지 옷걸이가 좋아야 옷걸이가 되는- 좋아야 되고 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의상 뭐 남성분 같은 경우는 양복을 입더라도 왜소한 이미지보다는 어느 정도 비주얼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피부톤도 중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 문재인 문재인 의원님. 네, 야, 약간 이 뜻밖입니다. 남자가 저 보는 눈하고 개인적으로. 다르네. 네. 몇 명 더 꼽아보시죠. 꼽은 김에. 그냥 여기까지요. 또 아, 첨언을 네. 드리면 네. 여의도에 유명한 옷 잘 입는 분이 권영세 주중대사죠. 아, 그래서 그분이 예. 옷 잘 입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부인하고 이제 상의를 했습니다고 하는데 그분이 특이하게 그 패션 양장 업계에서 네. 상을 받았어요. 옷 잘 입는다고 베스트셀러 아. 상을 받았고 그 정말 특이한 게 있는데 일본의 신막말 제조기로 등극한 하시모토 토로 오스카 시장 같은 경우도 옷 잘 입는 남편상을 매년 받습니다. 상당히 특이하죠. 그렇게 옷을 잘 입고 막말을 해야 되니까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여의도 이제 뭐 권영세 중대사 가장 옷을 잘 입고 나머지는 딱히 그렇게 잘 입는 분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여야에 한 분씩 뽑아주셨어요. 그런데 권영세 지금 주중대사 같은 경우는 양장 맞춤옷을 그렇죠. 즐겨 입는 걸로 알고 네. 있고 문재인 의원은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 주로 본인이 골라 입는 게 아니라 그냥 국내 양장 네. 브랜드를 네. 그냥 아내가 사주는 대로 네, 입고 내추럴하게. 굉장히 네. 소박하게 입는다 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해외 사례도 좀 첨언을 드리면 영국의 데이비드 커메런 총리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이른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출신입니다. 패션계 종사자거든요. 그리고 처제가
유명한 편집 그 패션지 보고지의 부편집장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잘 입혀서 나오니까 네. 본인은 신경 쓰지 않아도 잘 입게 되는데 제가 지20대 제가 대통령 수행원으로 현장에서 직접 봤는데 네. 옷을 정말 푼 있게 잘 입더라고요. 어떤 화려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부인을 잘 상당히- 생각이네요. 그렇죠. 장가를 잘 간 거죠. 그렇죠. 장가 잘 가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그럼요. 네. 네. 박 대통령이 TPO 전략에 맞게 잘 입는다. 그래서 네. 패션계 용어 중에서 TPO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T는 타임이라고 해서 시간이고요. 예. 그다음에 O는 옥션이라고 해서 상황을 얘기하고요. P는 플레이스라고 해서 장소를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그 스타일리스트라든지 시간, 장소, 목적에 따라서 메이크업이라든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의상을 굉장히 그러니까 그 1순위로 보고 있는데요. 네, 박 대통령님께서는 그런 TPO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상 이렇게 외국 순방 나가기 네. 전에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그러니까 철저한 학습을 통해서 그 의상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뭐 몽고 같은 경우는 뭐 초원이나 사막 그런 거에서 진한 녹색의 원피스나 황금색 블라우스도 입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오렌지 머플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네네. 아, 그 나라에 맞춰서 네, 색을 네네. 역사나 문화나 했군요. 컬처에 네. 의해서 상대방을 굉장히 배려하는 외교 패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대선 전에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당시 후보가 한국거래소 KLX를 방문했을 때 빨간색 옷, 주가 상승을 의미하는 붉은색 옷을 입고 갔었어요. 아. 그래서 네네. 적재적소 잘 입었었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유심히 보시면은 오바마 대통령과 만날 때 민주당의 상징인 파란색을 입었는데 네.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자칫 새누리당의 상징인 빨간색 옷을 입고 갔으면 회담이 좀 냉랭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네. 빨간색은 공화당의 상징이니까. 네네. 예.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을 잘 묘하게 매치를 시켰고 로즈가든을 걸어갈 때 보면은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넥타이 색깔이 진한 블루, 약간 네, 네이비색, 그래서 네. 약간의 묘한 커플룩 분위기가 연출이 커플룩. 됐었어요. 그래서 정상회담의 뭐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해프닝도 좀 있었고요. 네. 예. 역시 이 패션, 옷은 남자 정치인들보다는 여자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예, 특히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성인 분들, 여성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 스타일이라든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패션 스타일이라든지 색상 이미지에 따라서 정말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정말 충분히 연예인 이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남성 정장은 되게 뭐 이 모노톤 이 색깔이 단조로워요. 예. 근데 단지 하나 거기서 좀 이 액센트를 줄 수 있는 게 넥타이밖에. 넥타이요. 예. 그 넥타이를 어떻게 골라야 됩니까? 그러니까 넥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컬러, 그러니까 우리 박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컬러 마케팅을 패션 외교로서 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레드 같은 경우는 정말 정열적이고 카리스마적이고 홍준표 지도적이고요. 경남지사가 좋아한대요. 네, 네, 예, 예,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특히 이제 넥타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요. 네. 블루하고 레드를 많이 이렇게 선호하는 게 블루 같은 경우는 정말 신뢰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득표자들에게 얼마만큼 신뢰를 주느냐는 그런 이미지 전달의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서 옛날에 별명 중에 하나가 홍키호테라고 있었거든요. 홍키호테. 네. 그러니까 빨간색을 좋아하기도 빨간색. 하거니와 네. 약간 돈키호테처럼 뭔가 어디 튈지 모른다. 저는 군기반장다운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키호테라는 별명도 있었고 그만큼 빨간색을 고집하면서 자신의 어떤 캐릭터, 약간 자칫 독선적일 수도 있는 네. 결정 과정에서 그런 캐릭터를 나타냈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노타이를 많이 썼죠. 그래서 그렇죠. 이른바 네. 탈권위를 상징을 했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선글라스를 자주 꼈었는데 이 선글라스가 이미지가 한 두어 가지 있다고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도를 들키지 않겠다는 의도가 하나 있고 네. 더 중요한 건 권위죠, 권위. 지도자로서의 강력한 리더십을 상징하는 뭐 그런 아이템을 좀 나름대로 착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정치인들과 패션에 얽힌 좀 뒷얘기들을 들어봤는데 박 대통령 다시 패션을 한번 결산해 보겠습니다. 그 취임식 때만 해도요, 그 5번을 옷을 갈아입었었어요. 그 취임 후 100일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옷, 베스트 옷과 워스트 옷을 각각 두 분이 하나씩 좀 뽑아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가장 어울렸다고 생각하는 옷, 네. 예, 가장 좀 잘 그중 못했다고 생각하는 네. 옷.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워스트는 없는 것 같고요. 베스트는 솔직히 너무 많아서 혼돈스럽고요. 그 아니 취임식 날 5벌 네, 중에서. 5벌 중에서. 취임식 날 예. 5번 중에서는 어떤 걸 고르셨어요? 저는 이제
그 붉은색 한복이 굉장히 이게 세계적으로 이제 첫 여성 대통령인 만큼 친식 때 모든 사람들의 그 시야에 이렇게 중점이 되는데요. 붉은색 같은 한복에 이 골드빛이라는 그거 같은 경우 권위와 그다음에 여성 정치인으로서 다이나믹하고 정말 카리스마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 같아서 한복의 그 붉은색 한복이 가장 베스트로 뽑고 싶습니다. 네. 저도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편인데 붉은색 한복이 그 광화문에서 네, 국민들과 만날 때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자태가 고우시기 때문에 유경수 여사에 대한 향수를 또 불러일으켰고 네. 이른바 모성 리더십을 상징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저는 취임식 때 그 카키색 자켓이 약간은 아쉬워요. 왜냐하면 예. 그때 당시에 북핵 위기, 북한 위협이 점증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안정감과 강한 풍모를 풍기기 위해서 그 색깔 자체를 택한 건 좋았는데 조금 밝은 색이었으면 어땠을까? 예컨대 그 리더십의 어원이 앵글로색슨 어 중에 언어학적으로 보면은 레단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to go, 먼저 나가겠다, 앞서 나간다, 준치적으로 역동적으로 걸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취임식이라면 좀 경사스러운 날이고 조금 더 밝은 톤으로 입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뭐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킷, 그 국방색 재킷을 육사에 간다거나 그 국방에 그렇죠. 관련된 행사에 갈 때는 네. 항상 그 옷을 전략적으로 네, 입었거든요. 네. 예. 견장이 달려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흔히 박근혜 대통령의 전투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네. 당내에 무슨 일이 있다거나 뭐 뒤숭숭하다 그럴 때는 꼭 전투복을 착용했다. 그러면 측근에 있는 참모진들이 이제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네.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복을 즐겨 입으시는데 그 여러 벌의 한복이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골라본다면 언제 입었던 한복이다. 이렇게 한번 좀 평가를 한번 해보시죠. 박 교수님부터 평가해 주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문화 전도사가 되겠다는 그 첫 일정서부터 한국의 미를 정말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박 대통령님께서는 이게 목이 굉장히 가늘고 네. 이 어깨선도 굉장히 단아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한복이 정말 무엇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렇듯이 무엇을 하나를 베스트로 꼽자면 꼽기가 좀 난해합니다. 저는 예. 처음에 보면은 그 동포들과 만날 때 미색 한복을 미색이요. 입었었고요. 예. 또 옥색 그 약간 예. 고려청자 느낌이 나는 그 네. 옥색빛 치마를 입기도 하셨고요. 굉장히 색깔도 다양하게 예. 택하셨는데, 그러니까 다 예. 좋았다 이런 예, 말씀이시나요? 굉장히 좋았고 네. 여기서 특히 이제 한복이 그 여러 가지 한복을 그 동선에 따라서 박 대통령님께서 바꿔 입으실 때마다 가장 또 한 게 메이크업이 굉장히 화사하고 투명했고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동안으로 굉장히 이렇게 조금 밝아 보였었고. 그다음에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유경수 여사의 그 올림머리인데 이 올림머리도 굉장히 네. 올드하지 않고 그래서 한복의 우리 한복이 더 이렇게 굉장히 더 아름답게 전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박근혜 대통령 한복 자태가 워낙 고우시기 때문에 이른바 한복 아우라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쁘게 봤던 거는 그 한미 정상회담 그날 그 동선 과정에서 한미 동맹 60주년 만찬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네. 있었죠. 네. 그때 좀 약간 고운 한복을 고운 입었는데 한복. 그때 외국인들이 상식 보고 상당히 감탄을 했다고 하고 그게 그 꽃무늬가 그렇죠. 새겨진 연하게 들어간. 그 네. 연한 옷에 색. 그 그렇죠. 옥색 옥색. 치마였죠. 예. 그걸 보고 당시에 있던 미국 관계자들이 상당히 감탄을 했었고 우리 어떻게 보면 고유의 문양이나 문화를 또 알리는 계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머리 모양을 많이 얘기하는데 네. 유경수 여사의 머리를 뭐 벤치마킹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과거에 따져보면 유경수 여사의 머리는 과거 탤런트 엄명란 씨의 머리를 하시는 분이 명동에서 유명한 미용사 분이 이제 만지셨다고 하고 네. 지금 이제 다른 분이 도와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와 관련된 되게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2007년에 경선에서 패배하시고 아마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공항에서 금속 탐지기 검색대에 걸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림머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실핀을 한 24개가 네,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가 24개 실핀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금속 탐지기에 걸렸는데 당시 이제 친박 의원들은 한국의 유력 정치인들 이런 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의 의원은 이걸 룰이니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일일이 다 풀었다고요. 그래서 다 24개를 풀고 했는데 하나를 못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보통 평소 올림머리보다 조금 내려왔다는 그래서 내려오는 얘기도 있고 네. 하여간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올림머리를 좀 고수하고 계신 것 같고 우리 중장년층에게는 많은 그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 한국 남자들이요 보통 그런 여성의 패션에 대한 감각이 둔해요.
뭐 이기주 시사평론가 같은 분 빼놓고요. 네. 근데 조금 이 남성들한테 좀 상대 여성, 뭐 젊은 남성들은 또 여성을 잘 만나야 인생이 좋은 반려를 구할 수 있으니까 네네. 조금 어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눈을 떼야 된다. 네네. 이런 충고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건물 짓는데 기초공사 튼튼해야 되듯이 네. 세안을 꼭 이제 뭐 피부관리실이나 그런 데를 다니지 않더라도 이중 세안을 꼭 권해주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자외선 차단이라든지 네. 비비를 약간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의상 같은 경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TPO에 맞게 네. 조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성들도 이렇게 손에 핸드크림은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갖고 조금 이렇게 손이 부드러웠으면 좋겠고 감성 이렇게 정말 칭찬도 남성분들이 여자들을 봤을 때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조금 정말 이렇게 10% 인사라든지 칭찬을 하면 인생의 가치가 100% 바뀌듯이 조금 남성분들도 좀 미라든지 그 외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그런 거에서 좀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여성을 만났을 때 참 예쁘네요. 이러면 너무 입에 바른 말이니까. 네, 접대성 멘트 같죠. 예, 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오늘 입고 나온 그 체크무늬 원피스가 참 밝아 보이시네요라든가 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네, 네. 예. 네. 저는 인상 깊은 것이 옷 잘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공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 굉장히 예. 인상 깊습니다. 예. 박- 오늘 네. 앵커하면서 부수입이 많습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어머니 유경수 여사를 연상시키는 패션을 많이 한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때로는 카리스마 있는 모습은 또 네. 아버지를 또 그렇습니다. 벤치마킹 네.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건 또 좀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가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좀 뭐 비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유경수 여사를 닮았는데 소프트웨어는 박정희 대통령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참 말 연구 많이 하네요. 이게 바뀌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말 비아냥도 좀 하거든요. 그쪽에서. 예. 근데 좀 그건 좀 험한 말인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보면 이제 한나라당 그 전에 이제 경선 과정에서 실패한 이후에 친박계가 이제 공천 학살을 당했죠. 2008년에. 네. 그때 이제 사실상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해 가면서는 그때는 이제 부드러운 이미지보다는 좀 차갑거나 풍모가 큰 통 큰 리더로서 강한 리더십을 보일 필요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입던 치마 정장보다는 바지 정장 차림에 좀 강력한 리더십을 그래서 캐릭터도 옷 스타일도 그렇게 가져갔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서부터는 좀 더 온화하고 밝은색 캐릭터로 많이 바뀌셨고 그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잘 가져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유경수 여사를 뭐 벤치마킹 했다 안 했다 하는데 사실 따라한다기보다는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어머니를 프랑스 유학 중에 잃었기 때문에 그 향수나 그리움은 제3자가 감히 가능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고 뭐 칼 융이 그랬죠. 일렉트라 컴플렉스라고 네. 모녀 사이에는 약간의 경쟁 심리가 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본인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한 향수 이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닮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면 진주 귀고리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 진주 귀고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세계적인 여성 리더들이 선호하는 게 진주 귀고리를 많이 착용을 하시는데요. 진주 귀고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강한 이미지를 보이고요. 또 특히 다른 보석과 달리 정말 신뢰와 경솔하지 않는 박 대통령만의 그런 언행이라든지 네. 그런 몸씨 맵시를 같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박 대통령이 귀걸이는 즐겨하지 않는데 네, 이번 방미 때 네. 그 미색 한복 입으면서 귀걸이를 해서 이렇게 눈길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귀걸이를 자주 하시지 거의 하지 않더라고요. 않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최근에 얻은 별명이 또 하나 있어요. 완판녀입니다. 네, 네. 주로 뭐 고소영 씨나 김남주 씨나 연예인들한테 붙던 말인데 네. 이 박 대통령이 했던 지갑 네. 이런 것들 해서 굉장히 많이 또 팔리기도 네. 했는데 완판녀로서의 박 대통령에게 또 좀 박 대통령께 패션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시다면 어떤 저는 게 이제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네. 이제 약간 무거운 지도자의 이미지보다는 20대나 30대의 감성을 네. 자극하는 트렌드적인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완판녀라는 그런 그 연예인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그거를 이렇게 하듯이 이제 동선이 바뀔 때마다 의상이라든지 지갑이라든지 그렇게 바뀌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향기
마케팅도 조금 접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향기 마케팅이요? 네네, 향수. 네. 네. 아. 꼭 향수뿐만 아니라 아로마 테라피스트의 뭐 라벤더라든지 라벤더 네. 같은 경우는 뭐 그 이제 집중 수면이 부족할 때 이제 수건 같은데 살짝 여성분이기 때문에 살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좀 누구나 우울한 날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정치를 하다 보면 우울하거나 그럴 때는 오렌지라든지 그래서 약간 향기 마케팅을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패션이 컬러 정치로 마케팅을 했지만 거기에 조금 향기 마케팅을 접목을 시키면 더 아름다운 향을 주어서 세계가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 완판-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패션 정치를 통해서 정치적 의미를 전달하면서 국민에게 패션을 감상하는 즐거움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